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우리 수의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죠. 네.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가 3년 만에 찾아온 회장 선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지난주 3월 30일 날 제25대 대한수의사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23, 24대 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옥경 회장님께서 3선을 확정하셔서 3년간 더 대한수의사를 이끌게 됐습니다. 최초로 3선 회장이 아니요. 되신 그 건가요? 전에도 있었는데요. 네. 몇십 년 만에 탄생한 건데 거의 몇십 30년 년 만에. 만에. 네. 네, 아마 이제 두 번의 회장을 거치는 동안 일관성 있게 해오던 정책들이 있어서 이번에 마무리를 좀 잘 짓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벚꽃 대선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직 행보 갑자기 회장이 바뀌어버리면 지금 대선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이에 수계가 대선 주자들한테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해야 되는데 내실 다지기도 시간이 짧다. 뭐 이런 영향도 미쳤던 것 같아요. 네, 그 모쪼록 세 번째라서 좀 힘드시기도 하시겠지만 네. 우리 수의사들의 열망을 좀 담아서 많은 정책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벚꽃 대선, 대선 주자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기승을 부리는 게 있습니다. 네. 뭔가요? 가짜 뉴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제 정치에서도 가짜 뉴스가 굉장히 좀 심각한 네, 상황이거든요. 미국 대선이나 독일 이런 데서도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문제가 됐죠.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가짜 뉴스에 정말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수의계에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가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짜 뉴스가 주로 퍼지는 곳이요 SNS라든지 이제 단체 문자방 뭐 요런 데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SNS 다 거의 뭐 친구 맺어져 있는 분들이고 코드가 비슷한 분들이 많으니까 올라오면은 그냥 다 맞나 보다 이러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사실 그렇게 올라와도 이거 진짜일까 한 번쯤은 의심하게 되는데 네,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되게 짧게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해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아님 말고 그렇죠. 네. 선동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나중에 피해를 입은 쪽에서 해명을 하거나 또는 사실이 다르게 밝혀지더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또는 진실이 그렇죠. 바로잡히는 일은 거의 드물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에 한번 이렇게 혹하신 분들은 진짜 사실을 알려줘도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동물들을 상대로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들에도 무분별하게 노출이 돼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짜 뉴스까지 판을 치게 되면요. 그러니까요. 네.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누굴 믿어야 돼? 이런 그렇죠.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가짜 뉴스 하나를 좀 조목조목 따져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만든 단체가 가짜 뉴스를 만든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까지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전문 생산업체이신가요? 네, 저희 위클립에서 벌써 여러 번 씹었거든요. 근데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예, 오늘 또 우리 학범 대표님 오래간만에 흥분하는 모습 삐처리 나오나요? 네. 이게 8장짜리 카드 뉴스인데요. 네. 지금 수의사 처방제가 2013년 8월에 시행이 됐어요. 수의사 처방제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모든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막 판매하고 사고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생제 오남용이 발생하고, 근데 이게 동물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산물의 항생제들이 잔류하고 사람의 건강까지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용 의약품 중에 정말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약들은 수의사의 처방제 안에 처방 대상 약품으로 포함을 시켜서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한 후에 진짜 필요하다고 할 때만 처방전을 끊어서 그 약을 판매하고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수의사 처방제가 2013년 8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시행될 당시에 전체 동물용 의약품 중에 15%만 이게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모든 약에 긴급한 대해서가 아니고. 네, 15%. 그리고 이거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겼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수의사 처방 대상 약품을 15% 지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약품들을 또 추가로 지정하겠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한 동물약국 관련된 이익단체에서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나선 거죠. 네, 이미 그래서 4년 전에 결정이 돼서 사실은 그럼요. 4년 동안의 네.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실행이 되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죠. 갑작스럽게 밀어붙인 네, 양. 그렇죠. 그러니까 처방 대상 약품 확대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고, 심지어 농식품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담당하는 부서가 방역관리과예요. 네. AI 방역을 담당하는 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AI가 계속 터지는 바람에 이 처방 대상 약품 확대 논의가 늦어진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계획보다도 늦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슨 날치기 통과하듯이 긴급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보호자들한테 반대 민원을 넣어라 라고 선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2013년도에요. 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나요? 네, 2013년에 시행된 날짜고요. 실제로는 법이 통과된 건 2000년 후반대부터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 약사협회 관계자들도 그 협회 그 회의에 다 들어왔고요. 이번에 심지어 처방대상 약품 확대되는 곳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수의사회 관계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 당연히 약사협회 관계자도 들어오거든요. 합의가 된 부분을 가지고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이제 와서 뭔가 약국의 돈벌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미 그때는 다 참여를 제 해놓고 말이 민원도 다 넣을 대로 넣어놓고 시행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조금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본인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 선동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죠. 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제 거잖아요. 말이 그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을 볼모로 잡고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만 반대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익단체니까. 그런데 반려동물 보호자분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라고 해서 보호자들을 선동하는 게 정말 못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아무리 반려동물을 오랫동안 키웠어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 수준으로 알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 관심을 네. 가지고 있어도.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바로 휩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휩쓸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8장의 카드 뉴스거든요. 8장 모두에 한 장도 빠짐없이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 한 장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부터 네. 출발해 보죠. 첫 번째 장입니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백신 심장사상충 약의 처방화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동물 보호자입니까? 동물병원입니까? 여러분 이게 수의사 처방제 약품 확대잖아요. 수의사 처방제 왜 시행하는 거냐면요. 동물용 의약품을 안전하게 동물에 사용해서 동물에 가는 피해를 줄인 다음에 2차적으로 사람에 오는 피해를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물 보호자입니까? 동물병원입니까? 둘 다 틀렸어요. 이거는 동물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농식품부가 동물 보호자를 버리고 동물병원 수의사들을 위해서 처방대상 약품을 확대하는 것처럼 시작부터 이제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있네요.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있는 거죠. 네. 수의사 처방제의 시행 목적 자체를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 두 번째 장이거든요. 동물약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동물병원의 접종 비용은 최대 4배 이상으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이렇게만 붙여놓으면 정말 엄청난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동안 자기들이 조사한 거예요. 동물약국에 온 반려동물 보호자, 그것도 수십만 명, 수천 명도 아니고요. 197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동물병원 네. 갔을 때는 얼마다. 이것도 영수증 확인한 것도 아니고 보호자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동물약국의 개 백신 판매 가격은 보통 5,000원 이하니까 동물병원과 최대 10배나 비싸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사람 백신도요. 네.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어느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가격이 약간 다르고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병원마다도 약간 가격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동물병원도 사실 마찬가지인가요? 맞아요. 이게 정가가 일단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거 10배라고 작년에 비싸다고 주장하는데 하도 논란이 되고 반박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잡힌 그 반박 자료들이 나가니까 4배 이상으로 일단 말을 바꿨어요. 좀 10배에서. 줄였군요. 예. 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4배든 10배든 이런 지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려동물 백신 같은 종합 백신이라 하더라도 수입산이냐 국산이냐 따라서 원가가 완전히 다르고요. 거의 되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같은 수입산, 같은 국산이라 하더라도 제조회사에 따라서 원가가 다 달라요. 그리고 약국과 동물병원의 예방접종비를 비교했는데 약국에서는 지금 판매 가격만 비교했잖아요. 그렇죠. 동물병원에서 백신 접종은 이 약품 판매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의사가 백신 접종 전에 간단한 신체 검사하죠. 수의사가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예방 접종 맞추죠.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는 백신 쇼크, 아나필락식 쇼크라고 하잖아요.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관 확보를 하고 응급약물을 써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대처가 돼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가격인데 어떻게 이거를 단순히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랑 비교해서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게 문제가 일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 가격이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잖아요. 동물병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병원마다 자율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이 백신 접종 가격을 굉장히 낮게 해서 보호자들을 유인하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이하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곳도 병원이 있어요. 보호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마치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의 예방접종비 차이가 이만큼이 나서 수의사들이 엄청난 지금 뭐 큰 이익을 여기서 얻고 있는 것처럼 선동한 것은 문제가 있다. 마치 백신 맞춰서 네. 동물병원이 엄청난 이득을 그러니까요. 수의사들이 떼돈 버는 줄 알겠어요. 네. 그 보호자들의 자율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조사됨, 자기들이 197명 가지고 설문조사 그것도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어이없는 게 이제 세 번째 장에서 나오는데요. 농림부가 개고양이 종합 백신을 동물병원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입 가능하도록 지정 예고함. 그러나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 다음 장과 이어되는 얘기인데요. 이 다음 장에서 아래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 지난 3년간 처방 대상인 렙토스피라 백신의 처방전은 단 한 건도 발행되지 않음. 그래서 위에 부분 보시면 동물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방전 요구조차 무시되는 국내 동물의료 현실. 마치 보호자들이 처방전을 동물병원에 가서 끊어달라고 하는데 수의사들이 처방전 요구를 무시하고 처방전을 끊어주지 않는 것처럼 지금 선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처방전 요구조차 무시되는 국내 동물의료의 현실. 그러니까 마치 수의사가 처방전을 끊어주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이거를 약국에 가져가서 사시려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물병원에 와서 처방전을 요구했는데 마치 수의사가 그걸 거절한 것처럼 써놓은 거거든요. 선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12조 3항에 의거해서 처방전을 발급 요구받았을 때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든요. 이 수의사법 위반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병원이 있으면 수의사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거지. 마치 모든 동물병원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것처럼 선동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방전 발급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병원에 와서 지금 수의사한테 예방접종을 맞으면 되는데 여기서 그렇죠. 보호자가 처방전만 끊어주세요라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약국에 가서 백신을 사서 자기가 주사기 사서 자기가 자가접종한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약국 가서 자가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동물병원에 수의사한테 하는 거지 동물병원에 와서 처방전을 발행을 요구하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그렇죠. 일을 상정해서 이걸 가지고 네, 마치 수의사가 처방전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물병원에 와서 처방전을 끊어서 자가접종하는 사람이 비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전 요구, 발급 요구가 없고 그래서 처방전 발급이 안 된 거지 수의사가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마치 수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라서 문제가 있고요. 진짜 수의사가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다 그러면 수의사법 위반으로 신고하십시오. 그 병원이 예.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는 게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도 많이 쓰잖아요. 동물용 의약품 말고. 네. 그런데 수의사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끊을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의사만 끊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수의사가 혹시 실수로 인체용 의약품 처방전을 끊는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약국에서 인체용 약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의 선동에 의해서 일부 보호자들이 왜 처방전을 안 끊어주냐 인체용 의약품에 대해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인체용 의약품은 수의사가 처방전을 끊을 수도 없고 끊어도 효력이 없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앞으로 개고양이 종합 백신을 동물약국에서 구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농림부가 생명과도 직결되는 개고양이 종합 생백신을 동물병원 처방약으로 지정 예고. 일단은 이번에 처방돼서 약품으로 들어가는 약 중에 개고양이 백신들이 대부분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백신이 처방돼서 약품으로 포함됐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사면은 살 수 있어요. 종합 백신을 동물약국에서 구입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방전을 받아서 사면 돼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농식품부가 생명과도 직결되는 뭐 생백신 이런 표현도 사실은 웃겨요. 이게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걸 자기들이 알면은 더 안전하게 전문가인 수의사한테 접종을 맡게 해야지. 약국에서는 이걸 판매하는 이유는 보호자의 자가 접종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보호자가 자기가 동영상을 보고 혹은 약국에서 만든 자료를 보고 주사를 놓게 하는 거예요. 약사는 진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진료 행위를 유도하는 건데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걸 만든 약사분들이 이 백신이 생명과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지금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반려인들, 제가 만나는 반려인들은요. 네. 진짜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때 되면 예쁜 옷 입혀서 사진을 찍으시기도 하고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이 아이 매일매일 산책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그 위험한 주사 행위를 자기가 직접 애한테 한다? 저는 그런 거죠.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일단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 강아지가 아프면 무조건 데리고 병원부터 달려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람 자기 애기한테 예방접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소아과 가서 산부인과 가서 어릴 때부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아지를 약국에서 사서 자기가 예방접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게 동물학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금지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호자들의 예방접종 행위가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7월 1일부터는 보호자들이 자가접종 행위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백신을 처방전을 받든 받지 않든 판매하는 것 자체가 보호자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거예요. 지금 수의사법상 뭐 불법 진료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7월 1일 이후에 혹시라도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받았든 안 받았든 약국에 가서 백신을 사서 자가접종을 했다. 이게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약국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아요. 유통을 했기 때문에 수의사법 위반이 아니거든. 진료행위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일단 틀린 내용일 뿐더러 분명히 판매할 수 있고요. 살 수 있고요. 7월 1일부터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도 보호자들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약사들이 이런 의학 쪽에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다음 장은요.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걸핏하면 들어오는 네. 나라죠. 미국. 동물 백신은 약사 상담을 통해 직접 구매토록 하고 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저렴하고 효과 좋은 예방 접종은 적극 권장해야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동물 백신을 약사 상담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 직접 미국 수의사 2명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은 주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백신 접종 같은 것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판매하지 않는 것도 있고 판매하는 것도 모두가 다 수의사 처방전을 끊어야지만 살 수 있고요. 심장사상충 예방약 같은 것도 뭐 마트에서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에서 수의사의 처방전을 끊어야지만 들고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에 백신과 사상충을 집어넣잖아요. 네. 그럼 미국처럼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라고 말은 완전히 틀렸고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현직 그 수의사가 이 글을 보고 잘못됐다고 댓글을 달았더니 그 댓글을 지우고 그 사람의 IP를 차단했거든요.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선동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미국 현지 상황 잘 모른다고 이렇게 우리를 네. 바보 취급할 수 있는 잘 모르지 겁니까? 않습니다. 미국에도 핫라인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 정말. 그래서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그 미국 수의사가 단 댓글을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선동을 벌이고 있고요. 네. 이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인데 농림부는 누구의 이권이 아닌 진정 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정책을 펴야죠. 백신 사상충약의 처방화 정책은 누구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될까? 이 사람들이 벌써 이 처방제 자체를 이득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약사 관련된 어떤 행사장에서 동물약국협회라는 분들이 나와서 반대 서명운동을 받은 거예요.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 반대 서명운동. 근데 여기 배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그만 뺏기자. 수의사에게 동물약을 바치려는 농림부 가만두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지금 반대 서명운동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보호자분들이 이거 사진 한 장만 보셔도 이 수의사 처방제를 동물약의 안전한 사용으로 보지 않고 이익으로 바라보는 게 과연 수의사 단체인지 약사 단체인지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은 본인 스스로한테 던져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정으로 제발 동물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다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까지 써놓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4월 11일까지 기습적으로 의견 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가 아니라 수의사 처방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됐고 약사협회 관계자도 들어와 있고요. 2013년 8월부터 시행됐고요. 원래부터 2017년에 20%까지 확대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절대 이 수년간 계획된 걸 어떻게 기습적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자기들이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8장의 카드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8장 모두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더 웃긴 건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동물용 의약품에 관련된 정책인데 동물용 의약품이 별도의 관리법이 없어요. 약사법 안에 동물용 의약품 취급 규칙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할 때도 약사법을 개정해야 됐어요. 그래서 약사협회에 반대가 있으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수의사 처방제가 이제 이런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도입돼야 된다. 취지는 다 공감해요. 보건복지부, 정부 다 이해가 됐어요. 약사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야, 그럼 처방제 하는데 약국은 빼주던가 아니면 동물약 의약 분업하자. 두 가지. 아니면 우리는 못 받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물약 의약 분업까지 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지니까 수의사 처방제에서 약국을 제외한 거예요. 네. 너무나도 웃긴 게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됐는데 약국은 빠져 있어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3군데가 있거든요. 첫 번째 동물병원, 진료 판매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해서 우리 길 가다 보면 가축약품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어요. 거기서 판매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동물약국이에요. 딱 3군데인데요. 수의사 처방제에서 약국은 빠져 있어요. 2개만 있거든요. 이게 일명 약사 예외 조항이에요. 그 약사법 85조 6항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5항까지 수의사 처방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6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자는 위에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멍을 그렇죠? 아주 크게 만들어요. 엄청난 구멍을 뚫어놨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심장사충 지금 약을 왜 처방대성 약품에 집어넣냐라고 따지고 있잖아요. 처방대성 약품에 포함시켜도 이 예고대로 진행돼도 약국에서는 여전히 수의사 처방전 없이 아무렇게나 지금과 똑같이 판매하고 살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동을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약사 예외 조항이 있지만 주사용 백신의 경우에는 수의사 처방 대상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약사 예외 조항이 있지만 백신은 그 중에 또 예외예요. 그러니까 약국에서도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판매할 수 있어요. 처방 대상 동물용 주사용 백신에 대해서만.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두 가지만 걸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동물용 반려동물용 백신 그리고 심장사상충 예방약. 근데 예방약은 들어가도 약사 예외 조항 때문에 그냥 팔 수 있죠. 근데 백신은 들어가면 처방전 받고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처방대상 약품 확대에 회의에 참석하신 이 약사단체 관계자분께서 이분 빼고 모두가 다 합의가 됐는데 이 약으로 확대하자고 이미 다 얘기가 끝났는데 동물보호단체 다 합의되고 정부 다 끝났는데 백신만 빼달라고 주장을 한 거야. 아무런 명분 없이. 이유는 하나죠. 백신이 들어가면 약국에서 처방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약국 오는 사람이 줄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로 꼬장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이 처방대상 약품 확대가 이루어지더라도 백신은 1년 뒤부터 시행이에요. 꼬장이 먹힌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이것까지 물거품 시키려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고 약사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는 처방전 없이도 약을 살 수 있잖아요. 처방대상 약품도. 그렇죠? 약사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처방전 발급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처방대상 약품도 약국 가면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백신 사상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취제, 호르몬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을 발급할 필요가 없어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처방전 발급도 지금까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분들께서 수의사들이 처방전 발급을 안 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약사법에 있는 약사 예외 조항부터 없애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수의사 처방제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은 이 수의사 처방제를 좀 돈벌이 수단으로 이 약 판매에만 집중하지 말고 처방제가 왜 도입이 됐는지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왜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동물을 바라보는 의식 수준 자체가 높아져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반려인들의 의식 수준은 꽤 많이 올라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선동하고 무조건 미국 얘기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라고 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수의사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혹시 또 잘못된 가짜 뉴스를 보신다면은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 이게 팩트인지 사실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지만 우리 반려동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 단체가 하는 얘기는 그냥 안 믿으시면 돼요. 단 한 번도 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한 적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예. 수의사 처방제에 약사 예외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이 처방제 구멍이라는 것, 자기들 약점이라는 거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선동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자기들이 분량을 쏙 빼놓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 단체가 하는 얘기는 무시해야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비자도 공부하는 시대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우리 반려인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시대가 돼야지만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길에 우리 위클리벳이 또 일조를 톡톡히 해야겠죠. 네. 예. 자, 오늘 방송 널리 알려주시고요. 2번씩 보십시오. 예, 저도 열심히 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